찬란한 고대 페르시아 문명과 엄격한 이슬람 문화가 함께 살아 숨쉬는 수천 년 아리아인들의 땅. 신비한 베일에 쌓인 미지의 나라. 거친 자연과 인간의 손길이 함께 빚어낸 기묘한 걸작품. 지난 시간 저는 환상의 이란을 만났습니다. 발 딛는 곳마다 설렘 가득한 곳. 저 아치문이 바로 코란게이트예요. 2500년 전 고대 페르시아로 떠나는 시간여행. 저는 이제 세계를 호령했던 제국의 화려한 영광을 찾아갑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의 뿌리와 그들의 자부심 넘치는 지난 역사의 길을 밟아가는 여정. 불멸의 제국 페르시아로 떠납니다. 하늘을 나는 양탄자와 램프 속의 요정. 신비로운 이야기 가득한 나라 이란까지는 멀리 돌아가야 합니다. 터키 이스탄불을 거쳐 약 15시간. 세계 최초의 제국 페르시아의 위대한 영광을 찾아가는 여정은 시라즈에서부터 출발. 찬란한 고대 왕궁 페르세폴리스까지 이어집니다. 파르스주의 주도 시라즈. 파르스주는 페르시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일찍부터 화려한 문명을 꽃피웠던 시라즈는 이란 사람들이 유독 사랑하는 도시인데요. 그래서인지 곳곳에 활기가 넘칩니다. 가족 중심 문화가 발달해 나들이 나온 이들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엄격한 이슬람 국가라지만 거리에선 일상을 즐기는 이란 사람들을 언제나 마주할 수 있습니다. 경직된 사람들과 건조한 사막만을 상상했던 저에게 온화한 기후의 비옥한 땅, 이곳 시라즈는 이란에 대한 선입견을 또 한 번 날려줍니다. 축복받은 환경 덕분이었을까요? 괴테도 극찬했다는 시인을 배출해 시인의 도시라고 불린다는 시라즈. 정말 기분 좋은데요? 이 시라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호 호페즈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왜 그가 시 문학으로 그런 세계적인 명성을 떨쳤는지 제가 이 시라즈에 와보니까 충분히 느껴지네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저 아치문이 바로 코란게이트예요. 저 코란게이트를 지나면 여행자들에게 성스러운 행운이 내려진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저 코란게이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란게이트로 가던 중 만난 한 가족. 살람. 야, 살람. 오,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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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지나치려다 고맙게도 자리까지 내줘서 함께 해봤는데요. اسم چیه؟ علی بازا. علی بازا. لزار. چند سالی؟ چند سالی؟ 5, 6, 7, 8, 9, 다. merci. merci. 얘기를 나누다 목까지 축이고 뜻밖의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merci. 보컬이? Rice and chicken. Mess and the rice. 따뜻한 정이 담긴 음식의 맛은 어떨까요? 호시마절. 호시마절. 한국 사람들 입맛에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짜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딱 좋아요. 그리고 이 닭고기를 많이 드시기 때문에 또 한국 분들이 굉장히 치킨을 좋아하잖아요. 이란에 오시면은 꼭 이란 음식 많이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따뜻한 마음까지 받고 저는 다시 코란 게이트로 향합니다. 코란 게이트. 먼 길을 떠나는 여행자에게 행운과 안녕을 빌어준다는 코란 게이트. 이란 사람들은 그 문 밑을 통과해 지나면 코란 게이트에 있는 코란의 성스러운 축복이 그에게 내려진다고 믿는다는데요. 시라즈를 대표하는 상징물이자 관문 역할을 하는 코란 게이트. 나그네가 길을 나설 때는 물론 남녀가 혼인한 뒤에는 코란 게이트를 지나면서 건강과 안녕을 비는 게 이들의 오랜 전통이라고 하는데요. 코란의 축복을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 문을 지나칩니다. 저는 지금 시라즈 코란 게이트 앞에 있습니다. 이 코란 게이트는 마비쿠이산과 체일마캄산 사이에 있는 아치로 잔드왕조 시대에 세워졌는데요. 잦은 지진으로 파손되었다가 이렇게 지금 같은 모습으로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치 사이를 지나는 순간 모든 여행자들에게 성스러운 행운이 따른다고 하는데요. 저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지어진 지 약 1000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문을 지났을까요? 지진으로 무너져 여러 번 복원하던 중 2개의 작은 방을 만들어 손으로 쓴 코란을 보관했다는 코란 게이트. 지금은 박물관으로 옮겨졌지만 이곳에 있던 코란을 향한 믿음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아, 날씨 좋은데? 낯선 이방인인 저도 앞으로 여정에 축복이 있길 바라면서 코란 게이트를 지나 시라즈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시아파 이슬람이 국교인 이란의 상징은 여인들의 히잡과 모스크인데요. 이곳 시라즈에는 좀 더 특별한 모스크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와우, 핑크 모스크. 핑크 모스크라고 더 많이 알려진 나시롤 몰크 모스크. 출입문을 들어서자 먼저 첨탑 미나레트가 보입니다. 다른 모스크와 달리 돔지붕이 없는 나시롤 몰크 모스크는 교회 건물과 비슷했는데요. 유럽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일까요? 다른 대부분의 모스크가 푸른빛 타일로 지어진 반면 이곳은 전체가 분홍빛을 띱니다. 예, 제가 지금 있는 곳은 나시르 알 몰크 모스크인데요. 이 모스크는 1888년에 완공됐어요. 그때가 바로 카자르 왕조 시대 때인데요. 그 카자르 왕조 시대 때는 굉장히 많은 유럽 문화를 받아들였거든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핑크색 타일입니다. 메카를 향해 지어져 기도 방향을 알려주는 벽감인 미흐라브도 따뜻한 분홍빛인데요. 장미와 유럽풍 집이 섬세하게 그려진 타일은 서양의 벽지를 본뜬 거라고 합니다. 보통은 꽃과 식물 문양을 단순화한 기하학적인 아라베스크 무늬가 대부분인 반면
이곳은 분홍빛 장미가 화려하게 벽면을 수놓습니다. 보시면은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이 옅은 붉은색, 핑크색 타일 때문에 이 모스크는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핑크 모스크입니다. 보시면은 정말 핑크핑크하죠? 감실 미으라브의 벌집 모양 천정도 드물게 분홍빛. 사랑스러운 분홍빛 색감을 곳곳에 잘 살려 전체적으로 아늑한 분위기를 줍니다. 핑크 모스크에는 분홍빛 타일 말고도 또 다른 특징이 있다는데요. 바로 예배당에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스크 중에 모스크를 만들 때 원래 스테인글라스를 안 써요. 근데 이 모스크는 아주 유일하게 스테인글라스를 사용한 유일한 모스크입니다. 이 모스크를 설계할 때 설계자가 굉장히 빛의 그 계산을 잘해서 딱 오전 시간까지만 이 내부에 있는 스테인글라스의 빛의 향연과 태양빛이 만드는 예술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방이 바로 저기. 좀 가보도록 하죠. 와. 감탄을 자아내는 오색찬란한 원색의 빛이 실내를 가득 채웁니다. 아름다운 빛의 향연에 흠뻑 빠진 사람들. 예배당에 들어선 사람들은 좀처럼 자리를 뜰 줄 모릅니다. 빛이 그려내는 무늬를 담아내고 기념하느라 다들 바쁜데요. 오묘하고도 신비로운 분위기. 물감을 찍어낸 듯 벽 전체를 물들인 빛이 황홀합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유럽의 한 성당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슬람식 모스크 양식은 절대 버리지 않고 잘 유지해서 만든 모스크라고 할 수가 있죠. 보시면 태양빛이 한 10시쯤에 이렇게 지나요. 그때 한 2시간 정도만 볼 수 있거든요. 이 스테인글라스의 향연을.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겨울엔 더 낮게 기울어지는 햇살을 받아들이기 위해 예배당 한쪽 전체에 벽면 대신 세웠다는 스테인드 글라스. 장식 효과는 물론이고 겨울에 예배당을 환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준다는데요. 찬란한 빛의 그림자. 파랑은 하늘을, 초록과 노랑은 이슬람과 태양을, 그리고 빨강은 순교를 상징하는 빛이라는데요. 성스러운 신의 은총이 그대로 와닿는 듯합니다.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모스크를 빠져나와 시가지를 한참 거닐다 보니 어느새 늦어진 오후. 술렁이는 들뜬 분위기에 이끌려 시라즈의 바킬 바자르로 들어섰는데요. 상인들이 낙타를 메고 쉬었다는 이곳. 와, 또 이렇게 바자르 한가운데 이렇게 공터가 있구만. 쉴 수 있는 공터가 있네. 와.
바자르는 카림칸 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굉장히 전통 있는 바자르인데요. 어떤 신기한 물건을 파는지 한번 같이 가보시죠. 카림칸 왕이 상업의 중심지로 발전시켰다는 바킬 바자르. 이 자리에 바자르가 형성되기 시작한 건 그보다 700여 년 앞선 약 11세기 때부터라고 하는데요. 페르시아풍의 온갖 화려한 물건들, 오묘한 빛깔의 소품들이 가득합니다. 파란색이 되게 독특하네. 와, 이 안에 있는 문양이 다 그린 거네. 놀랍도록 섬세한 솜씨. 시장 골목골목마다 눈이 다 휘둥그레지는 온갖 페르시아의 보물들이 쏟아져 나와 저를 유혹합니다. 이곳에선 아라비안 나이트의 요술 램프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구리를 가공해 만든 다양한 주방기구들. 보면 볼수록 탐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살람. خوش آمدید. 예, 벌레. 아래 거래 하스다. خوش آمدید. من رضا هستم. خوبید شما. 시장 안엔 장인들 작업실도 있어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What are you doing? این کاپر مس Mess. قلمزنی 깔람자니. ماسک مسجد. 레저 씨가 벌써 한 달째 매달려 만들고 있다는 구리공예품. 약 8,000년 전부터 이어져 오는 페르시아의 전통 기법을 전수받은 솜씨라는데요. 음각, 양각으로 입체감을 줘서 표현한 문양들이 어찌나 정교하고 섬세한지 인물의 동작과 표정,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모두 다릅니다. از سال 1980 میلادی. 강약으로 힘을 적당히 조절하면서 일일이 망치를 두드려 새겨 넣는다는 문양. 벌써 35년째 이어오고 있다는 장인의 내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I love Koran. 야, I love Iran I too. love Koran. Yeah. Goodbye. Show the office. Shut up and goodbye. 복잡한 미로 같은 바자르. 그곳에선 길을 잃는 것도 마냥 즐거웠는데요. 돌고 돌다 보니 또 제자리. 낙타 카라반이 쉬어가는 곳이라는 안쪽 마당에선 좀 전에 보지 못했던 흥겨운 공연이 한창이었습니다. 모두가 거리 공연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빨간 옷에 빨간 모자, 얼굴을 검게 칠한 남자들. 이들은 하지 피루즈라는 광대들이라고 합니다. 우스꽝스러운 몸짓과 표정. 참 재미있는 분들이네요. 되게 유쾌하고 저까지 막 흥이 나는 것 같아요. 하지 피루즈는 떠들썩한 노래와 춤으로 이란의 새해가 다가온다고 알리는 전령사들이라고 합니다. و نمایش ایرانی حضور داشتن اومدن از اون الهام گرفتن خودشونو سیاه کردن و سبک‌های دیگه بهش اضافه کردن. الان من دوست دارم اینجا از بزرگانی چون سعدی افشار خدا رحمتش کنه 공연을 통해 기쁨을 나누면 서로에게 더 큰 신의 자비가 내린다니 저도 무대를 한껏 더 즐겨봅니다. 시라즈를 떠나 1시간 남짓
만국을 포용한 만인의 제국. 드디어 페르시아의 심장 페르세폴리스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2500년) 전 세워진 고대 왕국 페르세폴리스. 세계를 호령하던 페르시아의 영광 속으로 마침내 들어섭니다. 모두 111개의 계단을 오르면 흙먼지 속에 묻혀있던 왕궁이 여행자를 맞이하는데요. 입구에는 왕궁 안으로 통하는 거대한 문. 만국의 문이 당당히 버티고 서서 제국의 위험을 과시합니다. 왕국의 문에는 사람 얼굴에 황소의 몸을 한 상상 속 동물로 조각된 라마수가 왕궁을 수호하며 분위기를 단숨에 제압합니다. 와, 2500년 전에 지어졌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아직도 그 건재함이 굳건한데요. 이 고대의 영광을 나타내는 메인 건물과 부속 건물이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국의 문을 지나 페르시아 속국 사신들이 왕을 아련하러 갔을 그 길을 따라 아파다나 궁으로 향합니다. 왕 중의 왕이 사신을 접견하던 아파다나 궁의 기단에는 섬세한 조각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페르시아 왕의 통치력이 미치는 28개국 사신들이 조공을 바치러 오는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부터 이집트까지 오리엔트를 통일했던 세계 최초의 대제국 페르시아의 위세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2500년 전에 만든 이 조각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보존 상태도 좋고 그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이 문학적으로 그리고 예술적으로 뛰어났는지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بله در این اساس غرور میکنه که مثلا یک ایرانی یک شاهین قدرتمند ایرانی مثلا تونسته از تو تمام کشورها مثلا مسلط بشه و بتونه از همه اینا اسیر بگیره مثلا بتونه یک جا جمع کنه و اونها مثلا بتونه هم شاهکاری مثلا خلق کنه و اینکه مثلا یک ایرانی تونسته اینا رو مجتمع کنه از این نظر خیلی خوشحالم و افتخارم میکنم. 하늘을 찌를 듯한 기둥이 떠받치던 아파다나 궁. 72개 가운데 남은 13개의 기둥이 왕궁의 규모와 함께 강력한 왕권을 상징합니다. 백조홀은 궁을 지키던 호위병들이 머물렀으리라 추측하는 곳인데요. 안타깝게도 100개의 기둥이 흔적만 남은 상태. 다리우스 1세가 자신의 궁과 함께 지어 올리기 시작한 페르세폴리스는 이후 3대에 걸쳐 완성된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한순간 꿈처럼 모든 게 무너집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전 지역을 정복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페르세폴리스를 어떻게 하냐? 남기냐? 아닙니다. 불태웁니다. 즉 그리스 문명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이 페르세폴리스 전체를 불태우는데요. 저는 여행을 하면서 히스토리, 그들의 이야기가 아주 조금만 바뀌었으면 하는 것들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초안시대 초패왕 항우가 아방궁을 불태우지 않았다면, 그리고 두 번째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세폴리스를 불태우지 않았다면 과연 후세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고 어떤 자극을 줬을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네요. 역사 속에 사라지기까지 약 200년. 그리 길지 못했던 페르세폴리스의 운명이 공허하기만 합니다. 저는 지금 페르세폴리스 앞에서 석양을 보고 있는데요.
이 떨어지는 해를 보고 있으니까 영원한 제국은 없다라는 한 문장이 떠오르네요. 제국의 영화는 사라졌지만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페르시아의 문명은 여전히 그곳에 살아 있었습니다. 후대의 면면이 이어져 온 페르시아인들의 지혜를 찾아서 저는 이제 페르세폴리스를 떠나 슈슈타르로 이동합니다. 이란 남서부 자그로스 산맥을 따라 약 800km가량 흐르는 카룬강. 무려 1500여 년 전부터 페르시아는 카룬강의 물줄기를 막아 황무지를 옥토로 일구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댐으로 막은 물줄기에 인공수로를 연결해 반이 사막이었던 너른 평야는 관계 농업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메마르고 척박한 자연환경을 개척해 풍요로운 도시 문명을 일궈온 페르시아 사람들의 오랜 지혜를 찾아가는 길. 이 메마른 사막 풍경만 보다가 이렇게 촉촉한 풍경을 보니까 제 감성도 굉장히 말랑말랑해지네요. 가만 보면은 이 강 보이시죠? 이 강이 바로 카룬강입니다. 오른쪽으로 흐르는 물은 카룬강의 큰 물줄기고요. 저 왼쪽으로 흐르는 아주 작은 줄기가 슈슈타르 관계시설을 이루는 물줄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1800년 전에 페르시아인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슈스타르 고대 수로를 한번 보러 가 보시죠. 도시 옆으로 비껴 흐르는 카룬강의 물줄기를 막아선 만다르의 미잔댐. 댐 안쪽으로 흐르는 가르가르 운하가 바로 관계시설의 핵심인데요. 운하로 흘러든 물줄기를 이용해 만든 천재적인 건축물. 슈슈타르 관계시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리우스 1세 때 공사가 시작돼 약 800년에 걸쳐 완성됐다는 슈슈타르 관계시설. 운하를 따라 흘러든 물줄기는 과연 어디서 어떻게 기능을 했던 걸까요? 와. 운하를 따라 흘러든 물은 슈슈타르 관계시설을 통해 상당히 다목적으로 활용됐다고 합니다. 지하수로인 카나트를 통해 인근의 도시, 집안까지 물이 공급된 건 물론이고 여러 개의 방앗간이 함께 운영되기도 했다는데요. 저는 지금 오아시스의 도시 슈스타르에 와 있습니다. 이 슈스타르는 다리우스가 만든 천재적인 창조물인데요. 카룬강의 물을 끌어와 가르가르 수로로 연결한 고대 수로 시스템인데요. 18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유적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이 매우 정교하고 과학적인데요. 와, 이 수로를 보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리우스 1세 이전의 엘람 제국부터 페르시아와 로마 문명이 쌓은 지식과 경험까지 수천 년 인류가 함께 일궈낸 작품이라는 슈슈타르 관계시설. 댐과 저수조를 만들어 물의 수량과 수위를 조절하고 전체 시스템을 관장하는 운영센터까지 마련돼 있다는 슈슈타르 관계시설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창조물에 숨어 있는 기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수력을 이용해 물레방아를 돌려 움직였다는 방앗간 시설. 벌써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호기심에 잔뜩 몰려와 있었는데요. 갑자기 더 기대가 됩니다. 와, 사람 많네. 방앗간까지는 지하로 뻗은 수로가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었는데요. 각도와 기울기가 치밀하게 계산돼 만들어졌다는 수로. 관계시설의 저수조물이 바로 이 지하수로를 따라 방앗간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합니다. 이거 방앗간이구나. 우리의 물레방앗간과 얼마나 다를까요? 여기가 아까 그 수로를 이용한 방앗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저 맷돌이 돌아가면서 저 자폭을 막고 있어요. 그런데 물레방아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맷돌이 저 혼자 돌면서 바구니에서 떨어지는 곡식을 빻고 있었는데요. 사람 손이 필요 없는 자동 물레방아입니다. شدت میگیره میاد پایین میره زیر پای ما برخورد میکنه به پروانه چوبی شبیه این پروانه به صورت عمودی زیر سنگ نصبه سنگ زیرین آسیا ثابته سنگ روی آسیا متحرکه به وسیله نیروی بریز از مرکز گندم بین دو سنگ پخش میشه آسیا میشه میاد بیرون 이렇게 열어주면 이런 식으로 곡식이 들어가요. 탁탁탁 쳐주면 이렇게 곡식이 돌아가요. 지하에 설치된 물레방아가 돌면서 바구니 입구를 여닫는 기능까지 한답니다. 이게 향기가 그 미숫가루 냄새랑 비슷하게 나요. 그리고 이 입자도 굉장히 고와요. 이게 기계로 돌린 것만큼 상당히 고운 가루가 나왔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요? 천년 넘게 멈추지 않는 맷돌이 새삼 놀랍기만 했는데요. 꿈 같은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낸 페르시아 사람들. 거칠고 메마른 땅을 적시는 인공의 오아시스. 페르시아인의 지혜가 샘솟는 이곳이 바로 낙원이었습니다. 야, 멋있다.